나진이는 젖어버린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물감은 종이 위에서 재색을 잃고 번져갔다. 며칠 동안 밤을 새워 그린 선들이 흐려지고 마지막까지 아껴두었던 하늘빛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진이는 손끝으로 젖은 종이를 눌렀다. 종이는 힘없이 찢어졌다. 도도이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왜 그런 얼굴이야? 내가 나한테 숨긴 거잖아. 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비밀이라고 했잖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했잖아. 도희는 목덜미 쪽 상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 상처는 진이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식처럼 보였다. 친구면 다 말해야지. 너희 엄마가 그 나세리 첼리스트라는 것도, 너희 집에 그 비싼 악기들이 널려 있는 것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학교 다닌 것도. 우리 엄마 얘기하지 마. 왜? 부끄러워? 진이의 손이 떨렸다. 젖은 종이를 붙잡은 손가락 끝에 물감이 묻었다. 도희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나는 내가 싫어. 진이가 숨을 삼켰다.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선생님들이 널 봐. 애들이 내 그림을 봐. 우리 엄마도 나한테 너 같은 애 하나 못 이기냐고 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도 별거 아니더라. 도희는 진이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너는 그냥 숨기고 있던 애야. 너희 엄마 이름 뒤에 숨어 있던 애. 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젖은 그림을 품에 안으려 했지만 종이가 손안에서 더 찢어졌다. 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뭔데 내 그림을 망쳐. 내 그림이 먼저 내 눈을 망쳤어. 도도희. 왜? 처음으로 내 이름 제대로 부르네. 그때 미술실 문 앞에 몇몇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진이는 그 시선을 느끼고 급히 그림을 감쌌다. 도희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얘들아, 너희 그거 알아? 진이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하지마. 도희는 진이의 표정을 보며 더 천천히 말했다. 나진이 엄마가 누구게? 진이는 도희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도희는 붙잡힌 팔을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웃었다. 이제 와서 제발은 너무 늦었어. 복도 쪽에서 담임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자 학생들이 흩어졌다. 도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진이의 손을 밀어냈다. 진이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도희는 젖은 그림 한쪽을 밟았다. 다시 그려. 천재라며.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희가 미술실을 빠져나간 뒤에도 진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찢어진 그림 조각을 하나씩 주웠다. 젖은 종이를 들어올릴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마지막 조각에는 자신이 그린 여자의 얼굴이 남아있었다. 첼로를 안고 웃고 있는 여자. 엄마였다. 진이는 그 조각을 바라보다가 품 안에 넣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진이의 입안에서 부서졌다. 나세리는 공연장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검은 드레스의 어깨선을 정리하던 손이 멈췄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차민기에게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오늘은 꼭 와요. 나 혼자 버티는 거 이제 힘들어요. 답장은 없었다. 분장사가 들어와 머리를 만지려 하자 세리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웃는 얼굴은 완벽했지만 눈은 계속 휴대전화에 머물렀다. 공연장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세리의 고개가 돌아갔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매니저였다. 선생님, 10분 뒤 올라가셔야 합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 대표님 오셨나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세리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녀는 첼로 케이스를 열었다. 손바닥으로 나무 표면을 쓸어내리던 세리의 눈이 젖었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차민기가 오지 않는 무대는 처음이 아니었다. 그래도 오늘은 와야 했다. 오늘만큼은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그 시각 차민기는 요트 위에서 술잔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이 남아 있었다. 왜 난데? 왜 하필 나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조금 숨쉬고 싶었던 게 죄야. 사랑받고 싶었던 게 죄냐고. 뒤에서 노영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야.
차민기의 어깨가 굳었다. 천천히 돌아선 그의 얼굴에 짜증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노영주는 요트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다. 눈빛은 이미 울음을 넘어선 사람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숨쉬고 싶어서 내 숨통을 끊었어. 당신이 사랑받고 싶어서 내 집을 무너뜨렸어. 그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야? 차민기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온 거야. 당신이 끝까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노영주. 내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 당신 입에서 내 이름 나오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 차민기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만하자. 우리 둘 다 지쳤잖아. 영주는 한 걸음 다가섰다. 지친 사람은 나야. 당신은 즐겼고. 말 조심해. 왜? 나세리 앞에서는 이런 소리 못 들었나 봐. 그 여자는 당신한테 뭐라고 해? 불쌍하다고 해. 당신은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해. 내가 당신을 숨막히게 한다고 해. 차민기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주는 그의 침묵을 보고 낮게 웃었다. 맞구나.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 말에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당신 손잡고 그 여자한테 데려갔어.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어. 내가 내 아이들 앞에서 좋은 아빠 흉내내라고 시켰어. 집에만 가면 숨이 막혔어. 나는 당신 기다리느라 매일 죽었어. 차민기는 고개를 돌렸다. 이혼해. 영주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뭐라고? 이제 그만하자고. 이렇게까지 됐으면 서로 놔주는 게 맞아. 영주는 차민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놔줄게. 차민기의 얼굴에 아주 짧은 안도감이 지나갔다. 대신 당신 마음대로는 안 돼. 노영주. 당신이 나세리한테 가는 길 내가 하나씩 다 막을 거야. 당신 회사, 당신 이름, 당신 자식들, 당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그 여자까지. 차민기의 눈이 흔들렸다. 세리는 건드리지 마. 영주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내가 지금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 당신이 아직도 그 여자부터 걱정하는지. 그 여자는 상관없어. 상관없는 여자를 위해 이혼하자고 해. 차민기는 입을 다물었다. 영주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너를 사랑한 대가가 이거라면 죽어서라도 복수할 거야. 차민기의 얼굴에서 색이 사라졌다. 그런 말 하지 마. 무선미대.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맞아.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영주는 돌아섰다. 차민기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집에 가. 애들 생각해서라도. 영주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와서 애들 생각해. 영주야. 승현이랑 승우가 알게 되면 당신이 어떻게 보일까? 아버지로 보일까? 아니면 우리 집을 버린 남자로 보일까? 차민기의 손에 힘이 빠졌다. 영주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세리한테 전해. 그 집 아이도 편히 살 생각하지 말라고.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내 아이들은 이미 다쳤어. 영주는 요트에서 내려갔다. 차민기는 그 자리에 남아 난간을 붙잡았다. 그의 눈앞에 세리의 얼굴과 영주의 얼굴,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세리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남아 있었다. 차민기는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이어졌다. 하지만 세리는 받지 않았다. 공연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나세리는 무대 위에서 첼로를 안고 앉았다. 객석의 얼굴들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녀는 그 속에서 차민기를 찾았다. 없었다. 활을 든 손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연주가 시작되자 세리는 이를 악물었다. 첫 음은 깊고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세리는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끝까지 앞을 보며 연주했다. 객석 어딘가에 차민기가 앉아있다고 믿고 싶었다. 사랑이 아직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지막 곡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질 때도 차민기는 없었다. 세리는 무대 뒤로 돌아오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하나. 차민기였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차민기가 받지 않았다. 세리는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대기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첼로 옆에 주저앉았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흩어졌다. 나만 기다리는 거였어.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다. 나진이가 교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품에는 젖은 그림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세리는 급히 얼굴을 닦고 일어섰다. 진이야, 여기 어떻게 왔어? 진이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빛나던 사람이 지금은 자신처럼 버려진 사람처럼 보였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진이는 품 안에 젖은 그림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나세리 첼리스트가 내 엄마인 거 숨겨야 하는 일이야.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래? 엄마가 그랬잖아. 학교에서 엄마 얘기하지 말라고. 짐 얘기하지 말라고. 아저씨 얘기도 하지 말라고. 세리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건 널 지키려고 그런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켜야 해. 진이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이는 그 침묵으로 답을 들었다. 도희가 알아버렸어. 세리의 눈이 흔들렸다. 도희라면 내 친구. 친구 아니야. 진이는 젖은 그림 조각을 꺼냈다. 세리가 그것을 보자 숨을 들이켰다. 그림 속 여자는 자신이었다. 망가져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렸어. 엄마가 웃는 얼굴. 세리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진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근데 도희가 물을 부었어. 왜? 내가 싫대. 엄마가 나세리라서.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내가 숨기고 있어서.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선생님께 말했어. 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더 퍼질 거야.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가 뭘 해결할 수 있는데. 세리는 그 말에 멈춰섰다. 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때문에 숨고 엄마 때문에 맞고 엄마 때문에 내 그림이 망가졌는데 엄마가 뭘 해결할 수 있어. 세리는 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진이는 다시 물러났다. 엄마, 나는 엄마가 창피한 게 아니야. 세리의 눈이 젖었다. 진이야. 근데 엄마는 나를 창피해하는 것 같아. 그 말은 세리의 가슴을 그대로 찔렀다. 세리는 고개를 저으며 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다. 아니야. 엄마는 한 번도 널 창피해한 적 없어. 그럼 왜 나는 숨어야 해?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는 젖은 그림 조각을 세리 앞에 내려놓았다. 나 이제 아무한테도 엄마 얘기 안 할게. 그러지 마. 엄마도 내 얘기 하지 마. 진이는 대기실을 나갔다. 세리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놓인 그림 조각을 집어든 세리의 손이 떨렸다. 그 안에서 자신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딸의 눈에는 그런 엄마로 남고 싶었는데 현실의 자신은 딸을 숨게 만든 엄마였다. 세리는 차민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말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진이가 다쳤어요. 차민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무슨 일이야? 도도희라는 애가 알았대요. 내가 진이 엄마인 거. 당신과 내 관계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차민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애들 문제는 학교에서. 애들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문제예요. 내가 만든 문제고요. 세리야, 당신 오늘 공연 왜 안 왔어요? 차민기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리는 그 침묵에 눈을 감았다. 노영주 씨 만났어요. 세리야, 지금은? 만났냐고요? 그래. 세리는 웃음을 삼켰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니면 나랑 끝내겠다고 했어요. 차민기의 침묵이 길어졌다. 세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나랑 끝낼 생각이에요. 지금은 모두가 다쳐. 조금만 시간을 줘. 나는 이미 다쳤어요. 진이도 다쳤고요. 내가 정리할게. 당신은 아무것도 정리 못해요. 당신은 늘 누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덜 아픈 쪽으로 도망가잖아요. 차민기는 낮게 말했다.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 당신이 나를 사랑한 대가가 이거라면 나도 더는 착한 여자 못해요. 세리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무대 위의 화려한 얼굴은 사라지고 엄마와 여자로 동시에 무너진 얼굴만 남아있었다. 그날 밤
노영주의 집은 엉망이었다. 차승현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차승우는 방문 앞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영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상을 차렸지만 젓가락을 놓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승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요? 영주는 그릇을 내려놓았다. 회사 일 때문에 늦으신데. 승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요즘 계속 회사 일이네요. 승우가 급히 말했다. 형, 밥 먹자. 승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아버지 여자 있어요. 영주의 손이 멈췄다. 승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 승현은 엄마를 바라보았다. 나 봤어요. 아버지 차에 어떤 여자 탔어요. 엄마한테 말 못했어요. 엄마가 무너질까봐. 영주는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린아이인 줄 알았던 아들이 이미 자신보다 먼저 상처받고 있었다. 언제 봤어? 지난주요. 학원 끝나고. 그 여자 얼굴 봤어. 승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세리. 첼리스트. 영주의 눈꺼풀이 떨렸다. 승우가 작게 말했다. 그럼 진짜예요. 영주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숨기려던 모든 것이 이미 아이들 앞에 놓여 있었다. 엄마가 미안해. 승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왜 엄마가 미안해요? 잘못한 건 아버지잖아요. 영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승현의 눈이 붉어졌다. 그 여자한테 딸 있어요. 영주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학교에서 들었어요. 도도이가 말했어요. 나진이라는 애 엄마가 나셀이래요. 승우가 중얼거렸다. 나진이. 영주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듯 다시 되뇌었다. 나진이. 승현은 주먹을 쥐었다. 그 애가 무슨 죄냐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얼굴도 모르는 그 애가 미웠어요. 아버지가 우리 버리고 만든 세상에 그 애가 있을 것 같아서. 영주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다. 승현아,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는요? 엄마가 해. 뭘요? 영주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차민기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차민기는 다정한 아버지처럼 웃고 있었다. 영주는 그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우리 집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게 두진 않을 거야. 그 시각 도도이는 자신의 방에서 진이의 그림 조각 하나를 꺼내보고 있었다. 미술실에서 몰래 주워온 조각이었다. 첼로를 든 여자의 얼굴 일부가 남아있었다. 도희의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다. 너 오늘 학원 왜 빠졌어? 도희는 그림 조각을 책 사이에 숨겼다.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그림은 더 그려야지. 나진이는 몸이 아파도 그릴래야.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는 왜 맨날 나진이 얘기만 해? 내가 이기면 내가 그 애 얘기 안 해도 되잖아. 도희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이길 거야. 말만 하지 말고 결과를 가져와. 내가 도도희면 도도희답게 굴어. 내가 밀리면 엄마가 우스워져. 도희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나간 뒤 도희는 책 사이에서 그림 조각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학교 단체 대화방이 열렸다. 도희는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진이가 미술실에서 자신을 보던 눈이 떠올랐다. 그 눈은 겁먹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도희는 그 눈이 더 싫었다. 도희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글을 적었다. 나진이 엄마가 나세리 첼리스트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멈췄다. 그때 도희의 엄마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도희야, 너 또 멍하게 있어. 도희는 눈을 감았다 뜨고 전송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복도는 진이의 이름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진이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숨기듯 내렸고 누군가는 일부러 크게 말했다. 나세리 딸이래. 그래서 맨날 고상한 척했구나. 엄마가 유명하면 좋겠다. 진이는 교실 앞에서 멈춰섰다. 책상 위에는 빨간색 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첼리스트 딸. 그 옆에는 더 작은 글씨가 있었다. 남의 집 뺏은 여자 딸. 진이는 책상 앞에 섰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도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진이를 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모른다는 얼굴이었다. 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을 닦기 시작했다. 글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손바닥이 빨갛게 변할 때까지 문질렀지만 자국은 남았다. 도희가 다가왔다.
힘들면 내가 도와줄까? 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했어. 뭘? 내가 보냈어. 도희는 작게 웃었다. 증거 있어. 진이는 손을 멈췄다. 왜 이렇게까지 해? 도희는 진이의 귀 가까이에 낮게 말했다. 너도 한번 느껴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움받는 기분. 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너는 내가 아니라 내 엄마한테 화난 거야. 도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너희 엄마가 너를 미워하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잖아. 도희의 손이 진이의 팔을 세게 붙잡았다. 입 닥쳐. 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프면 너도 말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도희는 진이의 팔을 놓았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너 진짜 웃긴다. 내가 나를 불쌍해해. 불쌍해한 적 없어. 아니, 방금 했어. 도희는 뒤로 물러서며 더 크게 말했다. 얘들아, 나진이가 나보고 불쌍하대. 엄마가 첼리스트면 다 이렇게 사람 깔보나 봐. 교실의 시선이 진이에게 쏠렸다. 진이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도희는 이미 울먹이는 얼굴을 만들고 있었다. 담임 선생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도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선생님, 진이가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진이는 선생을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나진이, 너는 교무실로 와.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진이에게만 보이게 입모양을 만들었다. 졌네. 진이는 교무실까지 걸어가는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 앞에 앉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진이야, 요즘 내 주변에 말이 많더라.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선생님도 알아. 그런데 학교는 소문이 커지는 걸 막아야 해. 내가 조금만 조심해주면 안 될까? 진이는 선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가 뭘 조심해야 하는데요? 친구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 제가 엄마를 숨겨야 해요. 선생은 난처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잖아요. 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림도 제가 망쳤다는 말 들을까봐 혼자 주웠어요. 책상에 글씨 써도 혼자 지웠어요. 그런데 왜 저만 조심해야 해요? 선생은 진이를 부르려 했지만 진이는 그대로 교무실을 나갔다. 복도 끝에서 임지우가 서 있었다. 아직 어린 지우는 교복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채 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진이와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미술대회 준비로 잠시 방문한 상태였다. 진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려 했다.